안녕하세요. 월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고 있고요. 매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있긴 하지만 항상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빽빽한 일정들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고 어떤 점들을 주요하게 준비하면 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꽤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월요일부터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쭉 나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요일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플랫폼즈의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있을 예정이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마스터카드, 비자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0일 마지막에는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과 같은 특히 저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기업들이 이제 미국이 올해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일단 확보한 상태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올해 이 베네수엘라 유전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투자 규모를 확대할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경제 지표단에서 보면 일단 주 후반에 가면 독일이나 유로존 4분기 경제 성장률 데이터가 나오게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늘상 나오는 데이터들이니까 같이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다만 물가 관련한 데이터가 좀 공개가 되는 게 있죠. 12월 PCE 물가 데이터가 29일 미국 기준으로 보면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올해 들어서 바뀐 월스파에서는 앞부분은 이슈 다이브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한 주간 좀 중요하게 또는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좀 관통할 수 있는 이슈 또는 테마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브리프해드리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핫해지고 있는 피지컬 AI와 관련한 부분들, 그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위클리 프리뷰에 대해서 보면 FOMC 회의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어닝 시즌이라든지, 그리고 1월 시장이 핫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벌써 보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목표했던 5,000포인트를 달성하는 기염을 지난주에 보여줬고요.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금속단에서 보면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고공 행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1월 시장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주요국들의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문제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유럽 쪽에 유럽 국가들의 금리 상승 압력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통화단에서는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유로화라든지 브라질 레알, 호주 달러와 같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다른 상대 대비 로컬 통화들의 강세가 좀 나타났고, 달러 인덱스 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유로화의 강세 또는 안전자산으로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스위스 프랑의 강세가 좀 더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 엔화는 좀 더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주말 사이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으면서 약세가 강세로 전환되는 이제 모습도 있었고요. 여기에 동조화돼서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것까지 보면 되겠고, 왼쪽 하단에 상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 화면을 보시죠.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 한 주 동안, 특히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 한 주 동안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도 보면 겨울 폭풍이 닥치면서 여기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미리 좀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암호화폐 쪽은 여전히 좀 차가운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피지컬 AI, 특히 로봇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2022년 말에 오픈 AI 챗GPT가 나온 이후에 디지털 AI, 즉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AI가 그동안은 이제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상당히 빠른 속도의 디지털 AI가 실제 우리 생활이나 환경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피지컬 AI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주제 자체가 디지털 AI에서 피지컬 AI로 넘어오는 그 시기가 올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바로 올 연초에 열렸던 CES 2022에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그 리서치 센터에서도 이번에 CES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다녀오면서 발행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도
여기에 이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녀온 애널리스트들의 소견이 뭐였냐면 주변 화면에서 지난 3년간은 생성형 AI의 하이프 시대가 이제 끝나고 AI의 실질적인 행동과 구현의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순왕 CEO 같은 경우에도 항상 뭐 GTC 행사라든지 뭐 대중의 연설을 할 때에도 보면 항상 옆에 로봇을 대동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봇공학의 챗 GPT 모먼트가 마침내 도래했다라고 이번에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 그룹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로봇이긴 한데 산업용 로봇,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로봇이죠. 그래서 이 아틀라스를 공개한 게 정말 이번 CES 2026의 하이라이트였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로봇주들의 기염을 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촉매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그래프가 뭐냐면 CES 2026의 아틀라스를 이제 공개한 게 1월 6일이에요. 1월 6일날 이제 공개했는데 1월 6일 이후부터 현대차 그룹의 주가 흐름을 보면 50% 넘게 상승을 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시장이 약간 이 현대차 그룹을 좀 다른 컬러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에서 여기에 피지컬 AI, 그중에 이제 로봇을 같이 색깔을 좀 입히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올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죠. 특히 뭐 스페이스X라든지 엔트로픽이나 오픈 AI와 같은 AI 스타트업들이라든지, 또는 방금 이 보여드렸던 아틀라스를 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주요국들도 상당히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유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 뭐 글로벌 AI 로보틱스라고 하는 ETF, 또는 코리안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ETF,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ETF,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만 보시면, 물론 이제 여기 보면 검정색 선이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인데 올해 1월 6일 날 상장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약 상장한 지 3주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상장한 지 3주 차에 접어들었는데 벌써 운용 자산이 거의 5천억에 가까울 정도로, 이건 분명히 시장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연초 이후에 올해 들어서의 성과를 한번 보시면 다른 뭐 글로벌이라든지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거의 불기둥을 세우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에 포트폴리오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 기업들이 상위 비중순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최근 몇 년 상승률이 아닙니다. 올해 상승률입니다. 올해 상승률인데,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200% 넘게 상승을 했고,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현대 무벡스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LG 뭐 CNS라든지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이런 대기업 산하에 있는 로봇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좋은 면을 보면 다른 반대의 모습도 좀 살펴봐야겠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3주 동안 주가가 50%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했는데, 수급을 보자 이거예요. 과연 그 주가 상승을 견인한 수급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중간에 검정색 선은 뭐 색깔이 없죠?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주황색 선이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진한 파란색 선이 개인이에요. 어떻게 됐죠? 네, 주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 주가가 5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그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을 대부분 이제 개인이 받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양극화가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나라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비약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내에 있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이게 최근 4개 분기 기준으로 합산 수치입니다. 합산 수치인데 올해 200% 넘게 상승했던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개 분기 합산 매출이 190억이에요.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이런 기업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장 산업이니까 그러면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 추정치가 얼마만큼 되느냐,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이제 흔히 보는 저희가 뭐 이게 주가로 보면은 주가나 시총으로 보면 PSR이라고 하는 수치이고 또는 이제 기업 가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무적인 부분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재무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블세이즈 같은 경우가 보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뭐 70배가 넘어가고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배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낮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오토웨버라든지 LG CNS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든지 이익의 사이즈도 되면서 이블세이즈나 이런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좀 선별할 필요는 좀 분명히 있어 보인다. 물론 앞으로 이 시장 성장성에 대한 거를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료 화면에도 이제 들어가 있긴 하지만 풀스택이라고 해서 부품이나 생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게 다 단일화되어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로봇 산업에서 보면 상당히 압도적인 또는 우위의 지위를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적어도 이제 이 산업용 제조 로봇 시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로봇 밀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전 세계 1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준비한 화면에서 보시면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이 1000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가 이제 싱가포르나 이제 이쪽인데 이쪽은 6, 7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평균 대비로 보면 6배 이상 높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이 한 150에서 200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은 피지컬 AI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산업용 제조 로봇과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약간 또 시장의 성격이 좀 다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피지컬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래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뭐 개놈 프로젝트 뭐 이러면서 유전자 검사 이런 게 과거에는 뭐 $10,000 이렇게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뭐 $1,000에서 이제는 거의 뭐 $100 수준까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지난 한 6, 7년 전에 개화가 시작이 됐던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상당히 배터리 가격 비용이 부담이 좀 높기도 했었지만 이 가격의 허들 자체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고, 불과 2, 3년 전에 개화가 시작했던 생성형 AI의 비용 단에도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제품의 수명 주기, 성장 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로봇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한 그림에서 보시면 휴머노이드 대당 가격을 한번 보면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레이에서 추정한 건데 $200,000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2028년으로 가게 되면 $150,000 정도가 될 거고요. 2050년 아주 먼 미래이긴 하지만 이게 $50,000 미만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가성비 로봇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가성비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나오게 될 건데 뭐 저소득 국가에서는 뭐 $10,000에서 $20,000 정도의 로봇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 사이즈가 앞으로 대략 2033년이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 텀으로 보면 시장 사이즈가 대략 한 10배 정도 커질 걸로 시장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부 주도의 어떻게 보면 그 제조업 산하의 AI 전환을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또는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도 보면 다양하게 피지컬 AI를 좀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로봇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가 구성이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보통 보면 이 로봇이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야겠죠. 자연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약간 이 구동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이런 관절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흔히 통틀어서 구동 시스템이라고 하고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현 시점에서는 대략 전체적으로 비중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점차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브레인에 두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명령까지 전달하는 이 브레인에 해당하는 뇌와 관련한 이런 부분 쪽에서도 보면 이제
생성형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지능형 AI에 대한 채택이 좀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로봇 자체의 연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심에는 바로 메모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고사양의 메모리가 좀 들어가면서 반도체 단의 비중 자체가 앞으로는 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방금 이제 제가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2차 전지의 수입 용도가 과거에는 좀 더 전기차 쪽에 많이 좀 할애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요 근래 들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전기차 캐즘 이런 시기를 좀 거쳐오면서 이 배터리의 수요처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긴 했지만 이게 이제 시장이 막 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ESS와 관련한 에너지 저장 수요가 한쪽이 있고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에서 이런 로봇 산업이 또 확대가 되면서 로봇의 고성능 배터리 이런 쪽도 수요가 또 새롭게 열어가고 있다 정도를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 다이브는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좀 봐야 될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1월 FOMC 회의는 동결 전망이 상당히 우세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누구로 지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케빈 헤셋이라고 해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될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각에 좀 남아서 일을 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서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우세한 후보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전에 블랙록이라고 하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서 채권 부분 투자를 했던 최고 책임자인 릭 리더라고 하는 분이 다시 좀 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경제 레벨이라든지 뭐 상황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기준금리가 3%까지 내려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3.75%니까 적어도 3번 정도 인하를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상관이 없다라기보다는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시장에서 봤을 때 뭐 정상적인 시나리오라고 하면 대체로 2번 내지 3번 정도를 금리 인하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략 연말에는 3%에서 3.25% 정도의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어닝 시즌 하이라이트죠. 뭐 이번 주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 대략 S&P 500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에만 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고요. 지난주까지는 한 60개 회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그러니까 실적 시즌 들어가기 직전에 이번 분기에 어닝 시즌, 그러니까 EPS가 전년 대비로 보면 대략 한 8.4% 정도 증가할 걸로 봤는데 8.6% 현재까지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선 분기들 보면 항상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들을 내놨다.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이번 주부터 좀 충족이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 빅테크들의 잉여 현금 흐름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걸로 좀 보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 단에서 보면 애플이나 알파벳,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요 빅테크들의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탄한 흐름을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1월 달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한번 간략하게 리캡을 좀 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소형주 러셀 2000 그리고 신흥국 MSCI 이머징 지수라든지 또는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가 보면 대형주인 S&P 500을 계속해서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14일 연속 우선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30년 만에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P 500과 어떻게 보면 러셀 2000 간의 밸류 차이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달러 약세의 수혜 그리고 AI 공급망 수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가장 큰 또 수혜를 좀 받고 있죠. 물론 달러 약세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도 좀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초에
밸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서 하면서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국내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발전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 2024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제 2025년 중반까지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작동되지 않는 그런 구조들을 좀 갖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해소가 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MSCI 이머징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 추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괴리가 있었어요. 근데 괴리가 이렇게 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뭐 중반 이후부터 보면 상당히 빠르게 좁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특히 작년 연말부터 보면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좀 더 구조화되고 고조화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면서 밸류 갭이 이제는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싸다, 뭐 항상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벗어났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재 단에서는 금속 가격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벌써 보면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온스당 5,000달러까지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달러, 온스당 100달러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넘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속 가격의 강세가 여러 갈래의 제약적인 공급 속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가격 강세 기조가 좀 더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주요 자산, 아까 보신 그래프, 그러니까 왼쪽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요 자산별로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가 좀 어떻게 보면 수익률 자체가 거의 뭐 제로이긴 하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 1월 같은 경우에는 1월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모든 자산의 랠리, 즉 everything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준비한 내용도 제가 자세히 열심히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다음 한 주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